자, 확률분수 x가 관된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림을 줬고 근데 이런 얘기했다. b보다 작은 쪽 확률하고 b보다 큰 쪽 확률하고 차이가 4분의 1 나네. 누가 넓이가 더 큰 거예요? 왼쪽이 넓어요? 오른쪽이 넓어요? 그림 보고 하지 말고 이 식 보고 하세요. 왼쪽이 좀 더 넓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만큼 더 많이 크다는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야 이건 얼마냐 모르겠다. 근데 그거보다 작은 게 2분의 1이다. 자,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다. 1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그것의 반대로는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2분의 1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만드는 루트 5라고 하는 그 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쵸? 얘는 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쪽의 넓이가 더 컸잖아. 그지? 얘가 좀 작고, 그지? 그러니까 둘이 반띵 딱 했으면 거기가 한가운데인데 그건 아니고 왼쪽이 좀 더 컸어. 그러니까 실제로 넓이의 반절을 나타내는 루트 5는 b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거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결국 구해야 되는 건 a하고 b하고 c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그래. 자, 우리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루트 5 선을 그어버리긴 했는데 요 오른쪽 삼각형 있지?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S라고 잡으면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그렇지. 얘가 그것보다 4분의 1만큼 더 큰 거지, 그치? 근데 얘가 S면 얘는 S 플러스 4분의 1. 아니면 얘를 S라고 하면 여기는 S-4분의 1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뭘 해버릴 수가 있어요? 저걸 다 더하면. 그렇지.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ES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는 게 얼마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요 4분의 1 빠지니까 4분의 3이야. 그럼 S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분의 3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S라고 안 쓰고 아예 어떻게 쓰셔도 돼요. 여기의 넓이는, 오른쪽 넓이는 8분의 3이다. 그럼 왼쪽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왼쪽 좀 큰 거는 8분의 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식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식 세우러 갑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야, 왼쪽이 8분의 5라고 하니 그럼 그 얘기는 왼쪽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c 이게 뭐가 된다? 8분의 5가 된다. BC는 4분의 5다. 요런 거. 물론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기 때문에 조건 3개는 나와야 A, B, C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오른쪽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걔는? 2분의 1 곱하기 A-B. 이게 밑변이지, 그치? 높이는 C. 그게 얼마가 된다? 8분의 3. 구려. AC 마이너스, 그리고 BC. 이게 양쪽에다 2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BC. 여기 있네. 갖다 넣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AC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또 알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어떤 것도 가능해? 큰 삼각형 AC 이게 얼마예요? 1. 그럼 AC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 AC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요 BC 가져가다가 집어넣으면 AC가 이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기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고 저거 있고 뭐가 하나 더 조건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조건 더 있었으면 좋을까? 어떤 거 하나 물어보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야지. 알고 있는 거. 넓이 2분의 1인 거 또 있지, 그치? 왼쪽. 얘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 이게 얼마인지 높이를 찾아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이라는 걸 한번 쓰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이거 점막이 흐른다고? 어떻게 찾아요, 이거? 어떻게 찾는 줄? 아직까지 이렇게 하기 싫어서 막 비율로 볼 수 있으면 비율로 봤던 거야. 근데 지금은 비율로 말하기가 더 애매하지. 왜냐면 B도 문자고 C도 뭐 이게 다 문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직선의 방법이 그냥 찾아버려요. 즉방. Y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B만큼 증가했을 때. 높이 C만큼 증가. 이거잖아. 그때 X. 이게 직방이고 내가 찾고 싶은 건 저기에 B분의 C에다가 루트 5를 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높이가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네. 높이가 이거잖아. 2분의 C 루트 5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렇다면 양쪽에 2분의 1을 있고 B분의 C가 얼마여야 한다? 5분의 1이어야 된다. 풀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B는 OC와 같다. 야호. 그럼 어디로 가? 네, 저기로 갈까? BC. 여기 있어. 그래서 B 대신 OC를 넣으니까 OC 제곱이 얼마야? 4분의 5와 같다. 그렇다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네, 4분의 1. C 제곱이 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뿔마 해야 될 것 같은데 C 값은 어떤 값이에요, 여러분? 네, 위쪽에 찍혀 있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예쁘게 찾을 수 있죠. C 찾음. 그럼 A는? 4. 그렇지. 찾음. 자, B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2분의 5. 완성. 그래서 얘는 조건이 3개가 주어졌으니까 분자가 3개여도 무난하게 이렇게 풀 수 있다. 이제 난감하게 느껴진다면 요 별을 어떻게 찾을 거냐. 다른 때는 그래서 x가 뭐 3만큼 증가할 때 그거에 뭐 2등분 되는 거다 해가지고 바로 비율로 구했으면 지금은 b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네,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천천히 가는 거야. 그게 천천히 가는 방법.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2023학년도 수능 29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교과서로 간다. 아, 드디어. 됐다.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것이 거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어요. 뭐가 나왔다? 정규분포라는 것이 나왔다. 우리 앞에서 분포를 하나 배운 게 있죠. 무슨 분포? 네, 이항분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항분포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관역에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타석에 서서 뭐 안타를 치거나 안 치거나, 그지? 그래서 뭐 다음번에 재구매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걔네들의 확률을 우리가 확률분포를 표현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 안에 막 구성원으로 들어갔었어.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중요했던 거 어떤 거였어요? 여기 있죠. 시행 횟수와 그 주인공 확률이 있으면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주 편안하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확률 분포를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자꾸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워낙 특이하고 특징적이고 이유가 있으니까 얘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지. 뭐라고? 정규분포라고.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어? 얘는 이게 뭐냐면 잘렸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10번, 50번, 100번 해가지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을 본 거야. 알겠지? 나온 눈의 수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의 수의 합 그러면 최소 얼마부터? 2부터 최대 얼마?
12까지. 근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1, 2가 되는 거는 1, 1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못 만들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7 같은 숫자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합쳐서. 그럼 그때는 뭐가 있어? 1, 6, 2, 5, 3, 4, 4, 4, 5, 2, 6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지, 그치? 그 확률이 더 높단 말이야. 합쳐가지고 7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1 되는 것보다 12 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던져보면 딱 10번 던졌을 때 정말로 1하고 12는 한 번도 안 나오고 7만 몇 번 딱 이렇게 나올 거냐. 해봤지? 우리 어떻게 됐어? 통계적 확률. 처음에 시행수가 적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하고 일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아니야, 없었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 그치?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앞에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도 하고 넘어왔어? 어떻게? 뭐가 늘어나면? 시행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아는 그 생각대로 비슷하게 가는 거야. 사실 이거 지금 100회지. 100회 때도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7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죠? 여기 좀 깎여있지. 그리고 다시 8이 많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어때요? 이거 100회가 아니라 1000번, 10,000번 하게 되면 당연히 제일 가운데 쪽으로 이게 높게 올라올 거라는 거야. 알겠지? 저렇게 올록볼록하지 않고. 그래서 시행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확률이 높은 그쪽 있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높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주사위 2개 던질 때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렇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3 학생들의 키를 잰 거야. 그리고 이거 몇 명 나왔는지 쭉 쓴 거죠. 그랬더니 봐봐, 너네들 키 평균이 얼마인지 아냐 얘네? 얼마? 여기 뭐가 될까? 얼마인지 알아? 174는 절대 안 돼. 내가 볼 때 너네 170으로 줄었을 수도 있어. 한동안 170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좀 줄었을 수도 있어. 너네 맨날 이러고 있어, 그죠? 땅만 보고 있어. 어쨌든 예를 들어서 172라고 하면 이렇게 평균 쪽에 애들이 몰려있어. 당연하지, 그지? 우리도 우리 학년만 재봐도 이 평균 키에 몰려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학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국으로 늘려. 자, 되게 작은 친구도 사실 있죠, 그죠? 그리고 되게 큰 건우도 있지. 그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큰 친구도 있고 되게 작은 친구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보다는 170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아마 여기도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안 물어볼 거야. 근데 절대 안 물어보는 키는. 누구 막 속상한 친구 있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대 안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강수량, 시험 점수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자료를 이렇게 상대도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시행의 수가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우리 이거 앞쪽에서 큰 수의 법칙 하면서 봤던 그림이에요. 이거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그래프라 했어? 종 모양.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또 가운데 여기가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그래서 가운데가 다 대칭축이 돼가지고 좌우 대칭을 갖고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뭐 하나만 한 게 아니야. 강수량도 그래, 뭐도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요 확률 밀도 함수를 했더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내일까지 외워오는 거야. 알겠지?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거야. 알겠어?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돼. 너 내일 외워올 거잖아. 선생님이 이거 외웠을까요? 네, 안 외웠어요. 왜냐면 물론 외우긴 했어. 왜냐면 외워져. 선생님도 이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안 외워도 돼. 자, 화장실 가. 자, 그래서 얘. 이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도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률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적분하면 돼. 미적분 배웠잖아, 너네. 할 수 있어.
나 안 할 거야. 알겠지? 다행이지.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넓이로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넓이를 구할 일이 많겠죠. 왜? 아까 사회현상이나 뭐가 됐든 막 내가 이 자료의 빈도수를 높여가지고 막 많이 조사를 하면 거의 그래프가 이 모양으로 항상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 모양을 가지고 뭔가를 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됐나? 이걸 정규분포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없네요. 네, 이렇게 생기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잘 보시면요, 이거 무리수 2에 지수 쪽에 지금 x가 들어있는 요런 모양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 적분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얘에서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마치 거기에 선이 딱 그려져 있네. 자, 아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요,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한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도수가 높은 거기 그 라인이 대칭축이 될 건데요. 그게 누구냐면요, 평균이에요. 알겠죠? 평균.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평균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종 모양이고 대칭은 맞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좀 넓게 퍼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 대신 얘는 막 평균에 확 몰려있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우리도 시험 점수 보면 평균 쪽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100점은 한 명도 없고 막 99점 한 명에 갑자기 70점 한 명, 막 2명 이렇게 되는데 평균에 50점 쫙 몰려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0점 3명, 90점대 뭐 한 7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퍼졌는데 평균에 모여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퍼짐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는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 대칭축이 되는 평균이 누구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얼마나 퍼져 있니를 나타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표준 편차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규분포를 이제 나타낼 건데요. 어떻게 나타낸다? 이 식은 이렇게 됐지만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규분포는 노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n자를 쓰고요. 여기 평균이 얼마니? 이게 중요하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럼 그거 분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공식들에서는요, 분산을 쓰지 않고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얘들아. 100,4 이렇게 써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얘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100. 표준 편차 얼마란 얘기야? 분산 얼마란 얘기야? 네, 그렇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좋아? 네, 한눈에 표준 편차가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평균 m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갖고 있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할 거다? 넓이를 구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아찔하죠, 그죠? 왜? 얘를 적분해야 돼. 정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지? 그래서 그거는 현명한 방법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 지금은 일단 정규분포의 특징부터 좀 파악하고 지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거 관련한 문제들도 가끔 언급되고요. 네, 선생님도 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얘 볼게요. 그림 1번부터 비교를 합니다. 그림 1번 보니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래, 얘는 종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진 거지, 그치?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어요. 얘네 둘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답으로 이거 보고 말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 종 모양은 어때? 이 커브. 이거 비슷하지, 그지? 근데 위치가 다르지.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이 되게 높은 시험 뭐가 있어, 우리? 무슨 과목? 역사가 요거. 평균이 되게 낮은 시험 뭐 있었어? 수업 낮아? 수업 몇 점인데? 윤사 몇 점? 18. 여기
이런 식으로. 물론 걔네들이 표준편차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이 그렇게 다르면 평균이 높을수록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죠. 왜?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큰 거. 알겠지?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오른쪽, 낮으면 왼쪽 이렇게 그려져요. 커브가 똑같을 때 뭐예요? 표준편차가 똑같을 때, 퍼진 정도가 똑같을 때. 자, 그런데 어떨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보니까 지금 여기 종 모양이, 사실은 이거 종 모양 아니고 어디 뒷산 같이 생기긴 했거든? 근데 얘도 종 모양이야. 좀 눌려있어서 그렇지. 자, 얘는요, 여기 보면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3개죠.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평균은 어때? 똑같으니까 그 같은 축에 딱 올려있는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얘들 어때? 누가 제일 많이 퍼져 있어? 이거 시그마요. 시그마 3, 시그마 3. 3번 그래프가 제일 퍼져 있지, 그치? 제일 안 퍼져 있는 거, 평균에 확 모여 있는 거. 1번. 네, 맞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누가 클까요? 네, 표준 편차 누가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 얘들아?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3가 제일 표준 편차가 크고요. 2, 1 순으로 제일 작습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시그마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곡선의 이 산 모양이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평균이 똑같다 그러면 같은 축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자, 노말. 자, 얘는 뭘 표현해 주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 뭐 표현해야 돼? 평균.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표현하라고 말하라고 했어? 표준편차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정규 분포야. 그리고 아까 그린 그 종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따가 선생님 칠판 넘길 때 연습할 건데, 이렇게 종 모양 그려야 되고, 특징. 자, 이거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볼이 올라갔거든? 이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끝에는 약간 이렇게 흐하게 이렇게 끊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렸는데 이게 살짝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지워.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이거 표시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네, M. 평균축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열려있는 결말이지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의 넓이는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겠어요? 1이에요. 네, 똑같아요. 확률, 밀도 함수.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이거 대칭이라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오른쪽만 하면 얼마야? 0.2분의 0.5. 지금부터는 소수 또 쓰기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0.5.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커져요. 이 커브는 똑같아. 표준 편차는 똑같아. 평균이 커져. 그럼 이 그래프로 어디에 그려야겠어? 좀 더 오른쪽에 그려져. 자, 만약에 평균은 똑같아. 근데 표준 편차는 얘보다 좀 작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어떻게 그려요? 좀 더 서 이렇게 확.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 아래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위로 이렇게 그려져. 요렇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는 거야, 그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그려져? 너무 좋다.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돼? 그때는 그렇지, 가운데가 좀 더 눌려서 약간 뒷동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다. 자, 문제 1번 오른쪽 그림 여기서 자, 뭐래요? 평균이 가장 큰 거 불러. 4.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 1. 많이 흩어진 거. 표준 편차 가장 적은 거 4가, 그치? 평균 제일 작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규분포가 좋기는 한데, 그래, 좋기는 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져다가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는 했어.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뭐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냐면요, 평균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계속 달라지죠. 그러니까 종 모양의 대칭인 건 똑같은데 왼쪽 오른쪽 계속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표준 편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더 서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뒷동산 모양처럼 눌러지기도 하는 거지, 그치?
분명히 이 정규분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라서 내가 그 넓이를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프가 매번 다르니까 내가 매번 정적분을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는 계산 안 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고쳐하니까 계산하지 말아요 이렇게 함께 하겠어? 그건 아니겠지, 그치? 그 사람들은 계산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정규분포 곡선 굉장히 일정하고 어떤 패턴을 갖는 건데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확률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잠깐 내리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 정규분포 어떻게 나타냈고 어떻게 나타냈나? N. 자, 여기 뭐 나타낸다? 평균. 그 다음에 뭐? 표준편차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평균에 따라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가 매번 달라지는 게 아주 불편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기로 했냐? 자, 이겁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가 이제 또 궁금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깔나게 바뀌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랄걸? 똑같이 얘도 n으로 쓰긴 써요. 네, 근데 뭐가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0,1제곱이에요. 여러분. 0이 뭘 나타내겠어요? 네, 평균이. 1은 뭐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요 일률적으로 변경해주는 기가 막힌 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시그마분의 x-m. 원래 여기는요 누가 따르는 거야? x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x에다가 평균을 빼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줘요. 그러면 평균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0으로 움직여요. 표준 편차가 원래 시그마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1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럼 너네들은 뭐 해야 돼? 진짜? 그리고 궁금해야 돼. 궁금해. 이건 궁금할 필요가 있어. 왜? 이 정도는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거야. 알겠지? 이 정도는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운데다가 쭉 선 그은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것이 IQ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요? 20. 에? 100. 아니요. IQ는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이제 측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평균을 잡죠. 90. 그리고요 원래는 평균이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100으로 기준을 다 맞춰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아니야 100이 평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붙는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얼마를 더해준 거야? 100을 더해가지고 100점을 평균으로 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표준이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본 표현이 아니야. 언제 표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표준 편차 말고 표준. 그거 평균 수능할 때 그 평균 수능 표점. 뭐가 있어 얘들아? 표점이라고 부르는 거. 그 점수 이름 뭐야? 표준 점수잖아. 그지? 그게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왜 생긴 거야? 과목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른 거야. 그지? 물리 평균 다를 거고 수학 평균, 물리하고 저거하고 비교하자.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하고 지구과학하고 전부 다 평균이 다르겠죠. 그쵸? 그러면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비교할 때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등급으로 그냥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등급은 그냥 그 줄 세우기를 해서 인원수를 툭툭툭 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비교가 되지만 물리랑 화학 선택한 애들끼리 또 비교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표준 점수가 붙은 거죠. 어떻게 해요? 평균을,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얼마로 맞춰놨어요? 1? 네? 표준 점수 본 적 없어요? 네, 50을 평균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터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제일 잘 맞은 애가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쵸? 선생님 좀 맞게 설명하고 있지? 100점 맞지? 아, 그러니까 50 맞지? 평균?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몇 점이 저기 국어, 수학 표준 점수 100 평균 얼마로 적혀있어요? 걔 100으로 적혀있죠. 그래서 130이냐 140이냐 110이냐 120이냐 이 얘기 하잖아.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 수학 만점 맞은 거랑 국어 만점 맞은 거랑 다르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했어? 화학 선택,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랑 미적분 선택한 애랑 만점을 똑같이 맞았는데 표점이 다르대잖아. 그죠? 네, 그런 표준 점수 우리 사용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한다? 네,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Z가 얘를 따르는 거예요. X를 또 쓸 수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우리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Z가 결국 뭐냐면요, 이거예요. X-M을 시그마로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할까? 몰라, 그냥 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분의 X고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에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확률 변수는 누구예요? X만 확률 변수고요. 저기에 있는 시그마하고 M에는 실제로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 상수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서 배운 거야, 얘들아. 이거 그래서 배운 거야. 쟤도 그렇게 쪼개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얘는 평균이 원래 얘의 평균을 만약에 안다고 하면 앞에 누가 붙어? 예, 이게 붙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요? 네, 요게 이렇게 붙는 거죠. 됩니까? 네. 근데 지금 되게 웃기는 건데 우리 이거 어떤 기호 쓰죠? 왜 얼마야? 그래서 평균 0으로 움직였잖아. 지금 평균 0으로 움직이는 거 보여주려고 이거 한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얘 분산, 결국 이거를 하라는 거야. 시그마 X-M. 자, 그럼 얘는 분산, 여기 어떻게 돼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근데 우리 그래서 배운 거야, 얘들아. 뒤에 더한 거 의미 있어 없어? 앞에 어떻게 돼? 제곱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분산에다가 뭔 짓을 해요? 네, 이거요. 이거 하는 거죠. 없지. 그리고 뒤에는? 야, 근데 이거 뭐야? 분산 시그마 제곱이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일 1번 외워야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외워야 풀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다 기억을 해야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됩니다. 자, 되게 당연한 거. 얘는요 0을 기준으로요 딱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오른쪽 부분만 넓이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0.5. 여기도 얼마겠어요? 0.5. 그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K예요. 그러면 확률 0 이상 Z가 K 이하 확률이지, 그치? 얘 똑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 찾을 수 있을까요? 항상 오른쪽에 K가 있다면 왼쪽에 뭐가 있겠어요? 막 K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확률 어디서부터? 막 K부터 0까지 요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거 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요 0.3 정해버렸어요. 0부터 K까지. 그럼 너네 K 이상일 때 확률 얼마일까요? 돼? 왜 그래? 이만큼 반절이 0.5니까 0.3 떼어내면 뒤에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왜?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오른쪽밖에 몰라 값을. 근데 나보고 여기 구하래. 이거 얼마야?
0.2 그치? 어떻게 구하겠어? 대칭성으로 아는 쪽에서 구해가지고 여기 대칭이니까 똑같겠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야. 할 수 있겠죠? 네, 됐어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평균 0에 표준편차 1로 바꾸면 이제 적분을 해야 될 것이냐. 그지? 왜냐면 적분을 편하게 하려고 일단 저걸로 바꾼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나? 자,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교과서 넘겨봐. 어디로 넘기냐면요. 99쪽에 보면요. 표준정규분포 하면서 fx10 나오죠? 앞쪽에 있었던 정규분포의 fx10은 98쪽에 맨 윗줄에 있거든? 걔랑 비교해봐. 조금 간단해졌지? 그치? 조금 간단해졌지? 근데 그래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지, 그치? 네. 자, 여러분. 나 이거 페이지 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151쪽입니다. 교과서 151쪽입니다. 이거야말로 수행평가야. 외워와야 돼, 내일까지. 알지? 알았어? 선생님 빈칸 딱 뚫어주면 거기다 숫자를 딱 쓰는 거야. 어때? 주원이 하겠어? 해야 한다면 너 고개 끄덕거리잖아.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오늘 안 외워도 되는데 자꾸 외우라고 지금 시키고 있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건 진짜 해야 되는 거고, 이 표는요, 여러분 힘들지 말라고. 151쪽 1호에 내 거 여기 파일에는 그 페이지가 없어. 아마 없어. 있나? 가볼까? 있을까? 있나? 야! 표준 정규 없지. 표 그거 선생님 교과서에는 그것까지 없어. 잘려있어. 자, 그 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울 건 아니죠.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칸마다 4자리씩 뭐가 찍혀있지. 근데 앞에 점 얼마 이거 있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151쪽 제일 오른쪽 윙가에 보면 코딱지만하게 표준정규분포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써있냐면요, 얘들아 이거 여기가 0이고 이거 Z축이고 얘는 표준정규분포 곡선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P 이렇게 적혀있나? 뭐라고 적혀있니? Z 미안해. 쌤이 돌았죠? 네, Z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놓고,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색깔 칠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확률 0 이상 Z가 Z. 그죠? 잘 보시면 가운데는 이제 원래 대문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표는 넓이를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얘들아. 그 얘기야. 알겠지? 넓이를 다 해놓은 거야. 아까 우리가 원래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다 달랐지. 그래서 매번 적분을 하는 게 불편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표준정규분포로 바꿨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저 정해진 곡선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넓이를 싹 구해놓으면 그걸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야. 내가 지금 밑에 적혀있는 표는 요 넓이를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네 자릿수가 바로 넓이야. 그래서 잘 보시면 점 얼마 이렇게 찍혀있지. 왜 그래? 0. 얼마니까. 그래서 거기 표를 잘 보시면요, 아무리 커도 수가 얼마를 넘은 게 없어? 0.5까지 가지를 못해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0.4997까지 찍혀있지, 그치? 네. 왜 그래요? 0.5는 얼만큼의 넓이니까? 이 반절의 넓이니까 Z가 저기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없죠. 자, 그러면 표를 또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표가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여기 Z 있고요.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0.00 이렇게 써있나?
0.00부터 여기 0.01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여기가 0.6도 있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면 0.09도 있죠? 자, 얘는요, 소수점 두째 자리를 표현하는 축이에요. 그러면 그 앞은 어디 있어요? 네, 세로축에 있어요. 여기는 0.0부터요. 여기 1.9 있고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뒤에 어디까지 있어요? 3.3까지 있어요. Z값이 우리가 표현되는 거 0부터. 여긴 그래 진짜 0이지. 0.0000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부터 제일 큰 거 3.39에 해당하는 거. 아까 이게 0.4997이라고 적혀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자, 확률 0 이상 Z가요 1.96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돼? 1.96 열전 근데 왜 앞에 3.3? 뭐가요? 네, 이게 이 Z값이요 막 10, 10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얘는요 3.3 정도 되면 거의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한 그 값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런 표현도 배울 거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래서 저기까지만 가도 웬만큼 이게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사실 거의 희박하잖아. 그지? 거기를 웬만큼 표현한 숫자가 3.39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줄 거고. 자, 선생님이 지금 하라고 한 거 0.4750이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숫자예요. 왜 많이 볼 숫자냐면요. 자, 우리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종 모양을 그렸어요. 가운데 뭐라고 쓴다고? 0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1.96은 어디에 있겠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궁금해. 얘들아.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는 얼마일까? 네, 여기서부터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 표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게 항상 오른쪽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요 오른쪽 땅덩어리가 0.4750이었어 얘들아. 그런데 어떤 특징 때문에? 대칭. 자, 왼쪽 칸도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개 더 해봐. 얼마야? 뒤에서 나올 거예요. 95% 신뢰 구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야? 이 안에 지금 확률이 95%라는 거야. 0.95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주 보는 숫자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숫자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숫자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맞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가끔 계산을 쉽게 하려고 소수점 몇 개를 날리고 줄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4자리까지 있잖아. 2개만 줄 때도 있거든? 근데 어떤 놈들이 자기가 외워온 걸로 풀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제공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151쪽에 있는 표는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볼 줄은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아, 이거